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구아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사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요, 한국사에 대해서 다소 불안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들 쉽다고는 하는데 난 안 그렇거든요. 그죠? 난 아주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모국 문제 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꼭 뭘 알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면서 가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쌤이 설명하는 것을 이제 봤는데 난 잘 모르는 것 같다, 여기 부분을. 이럴 경우에는 쌤의 해설지가 있어요. 해설지를 보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각 문제마다 이것이 어렵다면 이라고 돼서 이제 이게 우리 몇 강에 있는지가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서 그 강의만 따로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강의 듣는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볼 부분은 2번 문제거든요. 2번 문제가 고대 파트에서 항상 대부분 백제, 고구려, 신라, 전성기 순서죠, 그죠? 백제, 고구려, 신라의 이 전성기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흥망성쇠에 대한 거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좀 알아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때문에 쌤이 지금 백제를 가지고 온 건데, 자, 우리 이제 수특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변형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백제를 볼 때는요, 일단 백제는 천도가 중요해요. 천도.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옮겼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망했는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부흥운동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연결시키면 더욱 좋겠죠, 그죠? 자, 일단 이 문제 풀 때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다른 거 다 몰라도요. 다 몰라도 여기를 보세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복신과 도침의 부흥운동 그랬잖아요. 부흥운동. 부흥운동. 여러분,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시 살려보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부흥운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걸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부흥운동이 실패했으니까 나라가 멸망할 거야. 멸망한 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뒤에 다시 살려봐야지 하고 나오는 거지. 근데 부흥운동은 왜 우리 역사가 규정하기로 부흥운동이겠어요. 부흥하려고 했지만 안 됐으니까. 그치? 여튼 간에 그 뒤에는 이제 다시 나라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자, 여튼 그러면 복신과 도침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이 맨 아래 사비성이 함락이 됐대. 그치? 그럼 나당연합군한테 사비성이 함락이 된 거면 즉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원래 어디였어요? 사비성이잖아요. 백제는 위례성에서 즉 여기 한성이죠. 웅진, 그 다음 사비로 오는데 사비가 마지막 수도기 때문에 요 사비성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거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이게 바로 이 백제의 멸망을 보여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부흥운동은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이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걸 몰라도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3번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가 멸망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이다. 알겠죠? 이 개념을 잘 알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좀 볼게요. 우선 나머지를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백제가 어떻게 수도가 바뀌는가를 봐야 되겠죠. 우선은 위례성이라고도 하고요. 위례성, 여기를 한성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위례성, 한성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웅진으로 갔다가 웅진에서 마지막에 사비로 가요. 자, 웅진으로 왜 가냐면 이 이유가 있어요. 웅진으로 가는 이유는 왜? 왜냐 하면 요거는 이 장수왕의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 고구려의 남진 정책 때문이었다. 이 부분 꼭 알아두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비로는 왜 갔냐 그러면 사비로는 또 누구한테 밀려서 쫓겨난 게 아니라 사비로 간 이유는 원래 이 성왕이라는 사람이 백제 성왕이요, 나라의 중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넓고 탁 트인 지역으로 나온 거예요. 좀 더 나라를 좀 발전시켜 보려고. 그래서 이거는 성왕이 누가? 성왕이 중흥을 위해서 다시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 말하지, 그치? 자, 나라의 중흥을 위해서 옮겼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요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같이 가볼게요. 자, 여기 쭉 보게 되면 맨 처음 위례성에서 백제가 건국이 됐죠. 위례성에서 나왔다. 자, 그런 다음에 관등제, 관복제 도입해서 나라의 체제가 막 잡혀가고 있네, 그치? 자, 그런데 이후에 이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잖아요. 자,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와 충돌했대. 자, 그럼 고구려와 충돌했다.
이때 고구려의 왕이 고국 원왕인데 당시 이 백제 근촉 왕의 침략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왔던 그 고국 원왕이 죽고 말아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누가? 자,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돼요. 이것의 결과. 그러니까 즉 이거는 이게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고구려. 이 사람 지금 고구려 사람입니다. 고구려. 자, 고구려 사람인데 전사한 거야. 즉 지금 현재 백제가 지금 겁나 잘 나가요. 이런 뜻이야. 그치? 자, 써볼게요. 여기다. 이거 누구야? 여기는 근촉왕. 근촉왕 때 근촉왕이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구려와 충돌하게 됐고 이때 결국은 근촉왕의 침략 때문에 이 고국 원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마도 지금 왕이 죽었으니까 도망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망을 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겠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웅진으로 갔겠죠. 도망을 치면서. 자, 그랬는데 그 웅진에서 어떻게든 또 잘 해보려고요. 당시에 자, 무령왕이 지방에다가 22담로를 세우고 거기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22개로 잘 쪼갠 다음에 왕족을 보내서 다 이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령왕을 능 남기죠. 그죠? 이 무령왕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다음에 중국식 문화를 잘 안착을 시켜서 나름 백제의 문화를 좀 더 발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당시는 중국적 문화가 선진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무덤에서 잘 드러나게 되죠. 이 무령왕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이 중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려고 했던 것들 이게 이제 그 무덤에서 티가 납니다. 자, 그랬는데 무령왕이 죽고 나서요. 그 뒤에 성왕이 즉위한단 말이야. 자, 성왕이 아마도 뭐 했을 것 같아요? 성왕이 또 천도하려고 하겠죠. 그죠? 성왕이 사비로 천도해서 다시 한번 국가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왕은요, 요걸로 되게 유명해요. 성왕이 이 신라랑 같이 이 관산성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왕이랑 진흥왕이랑 신라의 진흥왕이랑 힘을 합쳐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지금 웅진으로 천도할 때잖아요. 웅진 천도할 때 한강유역을 뺏겼거든요. 근데 그 빼앗긴 한강을 다시 신라와 힘을 합쳐서 다시 차지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진흥왕이 이 성왕을 배신한 다음에 한강 하류를 차지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시 뺏기죠. 결국 이렇게 되면서 한강을 뺏기고 그 뒤에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옳지 않은 걸 보라 그랬죠, 그죠? 자, 다소 여기 여러분들이 1번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여기는 고구려와 충돌했던 그 왕이 누구야? 근촉왕이죠, 그죠? 근데 근촉왕 다음 왕이 불교를 수용했어요, 불교. 자, 이거 맞아요. 자, 불교 수용했다. 백제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 수용하면 뭐가 가능해요? 불교 수용하면 왕즉불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왕의 즉 부처다. 그러니까 날 믿어라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가에 들어가는 게 그렇지. 계로왕이 전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웅진으로 천도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 맞겠죠, 그죠? 옳은 설명이고 그다음에 여기 나를 보자면 자,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다음에 22담로가 아니에요. 22부를 설치해서 그 지방을 잘 단속을 하면서 같이 이 부를 통해서 이 중앙까지 잘 단속하게 되었고요. 이 성왕이 지금 4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구라고? 이게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면서 다시 한번 국가를 잘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성왕이 나라를 잘 정비한 다음에 한강 유역을 수복하려고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상강을 먹긴 먹었지만 타자긴 했지만 다시 신라한테 배신당하게 되면서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이 백제가 그 다음 세기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쌤이 지금 쭉 정리해서 완전 백제를 한번 다 훑은 거예요, 사실은. 백제 전부 다 했어요. 이 정도 알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좀 더 쌤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하긴 했지만 크게 봤을 때 뭘 알아야 되는 것이다? 백제가 천도하는 과정은 꼭 알아야 되고요. 백제 천도 과정. 그러면서 전성기왕이 누군가? 전성기왕은 고국 원왕을 죽게 만든 근촉왕이고, 그치? 근촉왕 업적이 이제 윗까지 팽창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